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는데 그중에서 예상했지만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가 바로 사면일 텐데 오늘 이슈 폴폴 첫 시간 저희 사면론에 대해서 우리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 띄워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정치인 사면 결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일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 유형의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네. 합의형 구조 여론이 있고 하나는 갈등형 구조가 있는데 이 조사 결과는 전형적인 어떤 갈등형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뭐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좀 모아지면은 예. 정치적으로 합의를 끌어내기도 쉬운데 보다시피 상당히 분열된 예. 양상입니다. 예, 이 만찬 회동에서 사실 사면론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사면을 하든 안 하든 그 자체만으로 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임기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결자 해지 차원의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결자 해제라는 것은 원인을 이야기하니까 그는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발생했던 문제이니까 가급적 예.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이 해결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지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는 이것이 국민적인 합의, 아까 얘기했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론도 분산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것이 보면은 이걸 사면하는 데 대한 찬반 여론 자체가 예. 2년간에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그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의 집권 기반이었고 예. 윤석열은 보수 성향의 성향이다 말입니다. 문제는 이 찬반이 진보와 보수에 두고 큰 차이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갈등형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등형 여론 지표가 나온 만큼 더더욱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예. 어쨌든 언급이 없었던 만큼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갈등형 구제도 예를 들어 이 사면과 관련해서 진보층의 경우는 반대가 현 정부가 아닌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57.9% 거의 60%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 반면 현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보수에서 52.8%. 보수는 현 정부에서 하기를 바라고 진보 진영은 다음 정부에서 하기를 바라는데 이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당선인과 문 대통령 간에 사실상 이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내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에서 신구 정권 간의 갈등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의상비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청와대가 이에 항소하면서 지금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가 59.7%, 과반을 넘었고요.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도 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의전 비와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거는 그 원칙론적인 문제잖아요. 예,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되고 모든 예. 그런 규정은 법대로 따라야 된다고 보니 그나마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보수와의 그 대립 구조에 되고 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이슈 쟁점을 갖고 여론조사를 해도 완벽하게 여론이 기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론이 높아봐야 한 50에서 55%. 반대 의견이 나와도 한 40에서 45%. 항상 이렇게 그랬던 분열 것 정리를 같아요. 묻던데 예. 거기에 비해 보면은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59.7%니까 좀 더 높게 높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저에 나오는 여론으로 놓고 본다면 59.7%가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의전 비용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 영부인의 이런 논란이 바람직하다와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해서도 물어본 여론이 있었는데 보시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분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가면은 이것도 그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뭐가면 이런 논쟁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죠. 네. 그런 그거는 그 쟁점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문제인 거고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영부인의 그 옷값 문제를 갖고서 공개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쟁은 예. 뭐 법대로 이야기하면 공개를 해야 되지만은 예. 과연 이런 데까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견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사회적인 어떤 그 바람직한 이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영부인 의전 비용과 관련된 여론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이슈 중 하나였던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뉴스원의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결과인데 이전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는 대체로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좀 높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세분화해서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전의 여론조사로 보면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인데 그렇죠. 요거는 찬성 반대를 뿐만 아니고 이전 시기 그리고 이전 장소까지 복합적으로 물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조사 결과로 놓고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취임과 동시에 용산 이전은 사실은 24.3%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이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론상 상당히 이 반응이 좋지가 않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용산 이전하더라도 예. 들어가서 있다가 이후에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23.7%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가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원래 설문조사는 이렇게 복합적으로는 잘 묻지를 않아요. 요거는 세 가지 차원을 같이 물어놔서 예. 이런데 일단 요 문항에서 특징은 뭐가면은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추진하는 계획안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낮다. 24.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이제 예.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예. 거는 뭐냐면 역대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러했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국민들이 공약을 다 추인한 거로 동의한 거로 해석을 해요. 그거는 별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부가 간에 공약을 냈더라도 이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걸 더 정교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이 용산 이전 문제는 사실 인수위에서도 아직 제대로 검토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당선인이 이 부분은 공약으로 생각하고 아마 국민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건 한 번 더 국민 여론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당선인으로서 공약을 지키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여론의 목소리를 들어서 또 공약에 반영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중요한 대단히 또 윤 중요한 당선인의 부분입니다. 예, 사실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약으로 생각해서 밀어붙였다가 예.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4대 강성 사업 그 이전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노인 복지 문제 그다음 바로 전 정부에다가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이 예. 사실은 그게 실패에 가깝죠 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책의 완성도와 더불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5년을 끌어가게 될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무엇인가 봤더니 경제 성장과 부동산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로는 힘을 받게 했던 또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 정부에다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층들이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요인이 바로 저 부분이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 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그 당선인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부동산도 사실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그 캐리어로 봐서 기대할 사안도 아니고 또 정책 토론이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다는 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는 지지자들 중에서는 실패했는 부분을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의 부분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그야말로 경제 성장 그리고 부동산을 최우선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기 차기 정부의 국정수행 기대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긍정 평가가 55%, 부정이 42.6%로 나타났는데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전 대통령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이 64.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74.8%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0, 70%대 긍정적 전망보다는 좀 낮게 나온 결과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이 낮은 기대치를 뚫고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죠. 정권 초에는 그 정부의 중요한 과제는 정권 초에 다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이제 거기 바뀌었습니다만 민주당의 의석이 더 많은 상황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국민의 지지다란 말입니다. 예. 국정수행 평가는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지율은 좀 낮지 않느냐. 예. 최소한 60% 이상의 지지율은 복원을 해야만이 힘 있는 국정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슈폴폴 시간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